연방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는 연방 공무원은 이번 달 29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공무원은 연방 행정 직원과 연방 경찰, 교도소와 국경 서비스 등이며 정부 청사에 출입하는 계약직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대략 26만 7천여 명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29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거나 아니면 의료 또는 종교적인 이유의 접종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택 근무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면제 조건에 대해선 추후 발표되지만 정부는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접종 의무 명령을 어기는 근로자는 11월 15일부터 무급 휴직 처리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국내선과 철도,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여행객도 10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탑승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점을 뜻하기 때문에 30일이 탑승일이라면 15일에는 맞아야 하는 겁니다. 다만 여행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둬 이때까지는 음성 결과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총리와 부총리는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접종률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고 특히 본인과 가족,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 군 또한 조만간 백신 접종 의무화 관련해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편 총리는 국제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수주 안에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평화식품의 구자선 회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어제 외교부가 발표한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자는 단체를 포함해 총 88명으로 구자선 회장은 국민훈장 무공화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구 회장은 42년간 토론토 한인 동포 사회와 주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후원과 봉사 활동을 전개했으며 특히 한인 2세 장학사업과 차세대 한인 정치인 지원, 토론토 현지 사회 내 한식과 한식 식자재 전파 등으로 동포 사회 발전과 화합, 현지 사회의 한국 이미지 제고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선 밴쿠버 한인 신협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인 신협은 1988년 설립된 이후 대표적인 한인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2019년 자산 규모 5억 불을 돌파했고 경영이익을 다양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환원함으로써 한인의 권익 신장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이외 국민 포상을 받은 이용화 교장은 오타와 한글학교 교장과 이사장으로 10년간 재직하며 이민 2세의 한국어 교육에 앞장섰고 한인 회장과 한인 종교단체 활동으로 봉사하며 동포사회 화합에 이바지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에드먼턴 한인 라이온스 클럽은 2004년 창단 후 17년 동안 봉사단체로 활동하면서 한인사회 번창과 단합에 기여해 왔으며 특히 4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여러 프로젝트 성공을 도왔습니다. 이번 포상은 정부가 재외동포 사회의 권익 신장과 발전에 기여한 한인들에게 수여하는 표창으로 올해 정부 포상 후보자는 개인 131명과 단체 12곳입니다. 최종 포상 대상자의 1.5배로 시작해 공개 검증과 외교부 공적심사위원회 검토, 행정안전부의 추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후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캐나다의 휘발유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는 휘발유 가격이 내일까지 리터당 최고 1달러 44센트에 달하고 매니토바주 위니펙은 13년 만에 처음으로 리터당 가격이 1달러 429센트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에너지 소모량이 줄면서 가격이 떨어지자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 인력과 생산 시설을 축소했는데 최근 경제 재개를 통해 정상화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자 공급이 부족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월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 탓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중단된 점도 또 다른 요인입니다. 이런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탓에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전국적으로 1에서 2센트 정도 더 오를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했습니다. 천연가스 요금 또한 올라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석유 소비 추세가 계속되면서 예년과 달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다음 주부터 요양시설 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장기 요양원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12일까지 최소 1차 접종을 마치고 35일 안에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무급 휴직 처리됩니다. 장기 요양원 방문자도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백신 카드를 제시해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원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자 정부가 의무 카드를 꺼낸 겁니다. 정부는 지금도 미접종자들로 인해 요양시설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료진과 급성치료시설 방문자는 오는 26일부터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무원을 포함 공공서비스에서 일하는 직원은 다음 달 22일까지 2차례 접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BC주는 지난 4일부터 장기요양시설 거주민에 대한 3차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2차 백신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시설 고령자들에게 3차 접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BC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1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외 온타리오주에선 신규 확진자 476명이 확진됐고 10명이 추가 사망했으며 퀘벡주에선 506명이 늘었습니다. 알버타주에선 8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로 줄었고 26명이 숨졌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오는 30일 한인회관에서 한인 가을 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축제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현장에선 물품 판매 또는 교환하는 물품 판매 부스와 먹거리 장터, 야외 공연이 진행되고 특히 스키협회와 골프협회가 참여해 중고 스키 장비와 골프 장비들을 판매하거나 교환해 줄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한인 동포들에게 힐링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또 물품을 기증하거나 부수 신청 등도 받고 있다며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해 남학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쯤 402 고속도로 인근 덤밀스 로드에 있는 조제스 헨리 아카데미에서 남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또 다른 남학생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이 학교 재학생으로 교내 CCTV를 조사한 경찰은 서로 아는 사이인 둘이 복도에서 다투다 한 명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복부에 자상을 입은 피해 학생은 병원을 직접 찾았다가 트라우마 센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한 가해 학생은 4시간 만인 어제 오후 5시 45분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자 이외에 다른 학생이나 교사는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후 어제 오후 4시까지 학교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레슬리 스트리트과 던다스 스트리트 이스트 지역을 배회하며 가정집에 침입하려는 남성의 이미지를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 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정집 여러 곳을 침입하려는 행동을 보였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으며 심지어 초인종을 누르고 집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는 30에서 35세 사이로 대머리에 면도를 했고 보통 체격에 후드가 달린 운동복과 옆면에 줄무늬가 있는 무릎 길이의 스포츠 바지와 검은색 양말, 캐주얼 신발을 신었습니다.
피해 지역에선 주택 침입 절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피해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미 시사가 남부 지역과 옥빌에서 2인조로 추정되는 절도범들이 주택에 몰래 들어와 차량과 돈이 되는 물품 등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후드 모자를 깊게 눌러쓴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반대론자였던 아이스하키 선수가 코로나 합병증인 심근염으로 선수 생명 위기를 맞았습니다. 알버타주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공격수 조시 아치볼드는 오프 시즌인 지난 여름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코로나19에 감염됐으며 구단의 권유에도 백신을 거부하고 팀 합류를 위해 캐나다에 입국했다 2주간 자가격리하던 중 코로나 합병증으로 잘 알려진 심근염 진단을 받아 올 시즌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치볼드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팀 선수 중 유일한 미접종자입니다. 앞서 백신이 없었던 지난해 말 코로나에 감염돼 심근염을 앓았던 오일러스의 골리 알렉스 스탈록도 또다시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 2번 연속 시즌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는 오는 12일에 개막하는데 현재 선수의 90에서 95%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며 시즌 도중 백신을 맞지 않은 선수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무급으로 출장 정지될 예정입니다.